하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태국을 갔다 오고 또 태국에서 그 작년에 푸켓 우리가 비즈니스 트립을 갔었잖아요. 거기에 계신 가이드분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제가 멕시코에 계신 파트너자님한테 30명만 모아놓으면 간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많아가지고 5월달에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국내 뭐 버스, 시내 버스가 아니라 국제 버스를 정말 자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그게 3년뿐이 안 됐어요. 자, 사람들이 보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내 걸로 받아들이시려면 보상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또 보상을 아신다 그러면 부의 공동체가 정확히 마음에 오실 거고 그게 행동으로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광주 사시는 분이 있고 여수 사시는 분이 있고 뭐 영광 사시는 분이 있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호남권에서만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원코드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은 광주를 기점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시게 될 겁니다. 사장님들이 앞으로 저를 멕시코나 미국에서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이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크릿을 물들일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 믿고 자 보시면 제가 안일용 부장 이사님의 문구를 좀 인용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보상을 이해하면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상을 이해하면요 이렇게 동시에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크릿이다. 맞습니다. 보상을 이해를 못하면 잠이 솔솔 와요. 이해하면 동시에 흥분해. 이건 맞아요? 되는 거예요? 진짜요? 막 이런다고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는 얘기도요. 브론즈를 할 때 그게 뭔 소리야. 물 들어오면 노는 좋겠지 하는데 알고 보면 모두가 승급의 타임을 왔을 때요. 같이 뛴다는 뜻이에요. 또한 저도 이 말을 상당히 공감하는 남자 중에 하나인데 남자자님들 또는 거꾸로 여자자님들 핸드폰에 와이프나 뭐 남편분이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제일 힘들 때 뭐래요? 같이 사는 분의 사진을 보면요 이보다 더 힘들 수 없다. 시크릿이 아무것도 아니다. 참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크릿이 힘들다고 하죠? 집이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좀 얘기 드렸고 보상은 저는요 2015년 2월 9일날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10번 이상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이각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파트너 중에 서울대 수학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요 제가 연속으로 3번을 2시간에 걸쳐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왜? 이건 수학이 아니거든요. 보상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또 내 그 좌우에 파트너의 어떻게 그들을 성장시킬까에 따라서 이 보상이 빨리 쉽게 다가올 수 있고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해를 빠른 사람들 이런 표정이에요. 아 그래요? 한가하고는 좀 닮은데 귀여워. 그렇진 않은데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같이 시작해 분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 조금 느긋느긋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때요? 진짜 와닿지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듣다가 성장하는 게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들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다시 깨어나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막 잠수하시잖아요. 가끔씩 전화 안 받고 가끔씩 스폰서 자꾸 찾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죽음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보상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전에는 월급이었잖아요. 죽음을 받은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만나기 전에 제 얘기 간단히 드리면요 중국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이고 이거 뭐 봤던 사진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회에서 직장을 다닐 때 상당히 부스런 꿈으로 안고 갔어요. 왜냐하면 유학도 했고 좋은 대접과 좋은
월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일 야근이었고 매일 내가 원치 않는 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 됐어요. 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뜰 수 없었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자영업을 고민했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하기 전에 단계가 화장품 가게를 중국에 5개 매장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사실 우리 처형을 통해서 시크릿을 만났고 시크릿을 알아보니 똑같은 화장품인데 이건 명품이고 이건 명품이 아니에요. 이건 돈이 리스크가 안 들어가는데 시크릿은 제 거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모방이 이건 불가한데 제 거는 돈만 있으면 모방이 가능해요. 그래서 5일 만에 1년 반을 준비한 걸 싹 정리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시크릿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은요 까불면 쫄딱 망한대요. 99.7%가 확률상 0.3% 이외에는 다 쫄딱 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대안을 찾으려고 자꾸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시크릿을 열심히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꿈꿨던 인생이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근데 이거 꿈만 꾸죠? 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도 여기 광주를 못 올 뻔했어요. 정말 좀 어이없은 아주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차가 막히는데요. 이렇게 부딪혔는데 나보고 왜 브레이크를 잡지? 그래가지고 갓길에 서서 실갱이하느라고 30분 넘게 그냥 됐다고 했는데도 계속 보험사를 불러야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긴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조금 옛날보다는 마음이요, 그런 분을 만나도 이게 너 정말 우리 파트너 중에 말하는 비슷한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 같기도 하고 저런 분이 오면 시크릿 오면 변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대꾸하는 것보다 저는 눈을 보고 딴 생각을 했어요. 그분 얘기를.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국산차도 상당히 내가 돈만 있으면 되지, 뭔가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되지, 뭐가 차가 그렇게 대수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방에 제 파트너들이 여수에도 많이 있고 안동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막 광주에도 있는데 지방 가면 꼭 그렇게 차를 보고 얘기를, 돈 많이 번데 왜 차가 왜 국산차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파트너한테 민폐가 될까봐 차를 바꿨고, 또 바꾸고 나니까요 오늘 한 100대는 치고 나갔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고요, 꿈을 꿀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사회에 나와서 20세가 넘어가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남자 성인 같은 경우는 꿈을 꿨던 걸 다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하면요 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크릿 통해서 정말 사람 부자가 됐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됐고 또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돈이 조금 더 있고 시간이 좀 더 있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뭔가 경제적인 그런 소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게 얼마나 뿌듯하고 앞으로 사람들한테 시크릿 하면서 모두 각자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크릿 하기 전에는요 사실 항상 혼자 고민해요. 이렇게 귀 막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까? 근데 변함없이 시간과 소득은 변함이 없죠. 근데 시크릿을 만나면요 사람들, 나 혼자 시작한 거 같지만 나의 스폰서가 나를 돕기 시작하고 점점 나의 파트너가, 소비자도 들어오고 뛰는 사람도 들어오고 잠자는 사람도 들어오고 별 사람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만 멈추지 않으면 이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같이 전국 전 세계에서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 소득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혼자 자영업하고 혼자 직장을 다닐 때는 어때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이 정말 앞으로는요 2명, 4명일 때 힘든 거예요. 이진법, 이해배수는요 2명, 4명일 때가 힘든 거지, 조금 지나서 내가 모르는 파트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사업이 정말 이진법이 진짜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256 숫자부터 이진법 해보면 엄청 빠릅니다. 예. 자, 그래서 시간 투자와 소득의 관계를 보면 보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그래프를 넣었고요.
시간 투자를 정확히 안 하시면요, 빨리 먼저 갔다고 해도 절대 시간을 차후에 또 채워야 됩니다. 그게 시크릿이에요. 왜? 내가 요번에 5주 동안 열심히 달려서 핀 가신 분 있죠? 저희도 그때 갔는데 또 채워야 됩니다. 저희도 온전한 크라운의 유지 직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직급까지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전만 뛰나요? 파트너를 도와서 파트너의 승급을 늘리는 게 우리의 유지 직급이 단단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 공동체 보상 구조는 시크릿의 보상 구조는 총 5가지예요. 그래서 직급 성식 보너스, 직급 유지 보너스, 그리고 FSB라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그리고 4번째 팀 커미션, 5번째는 리더십 매칭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저는 이 3번째 FSB를 받을 그런 브론즈에 해당하는 승급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나와야 크라운 로얄까지 전체 직급이 유동이요, 아주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처음 들어와서 아직 직급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스폰서하고 함께 빨리 뛰셔서, 함께 빨리 전달하셔서 패스트 브론즈를 5주 안에 달성하시는 게 제일 이 시크릿에서는 빠른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승급 보너스, 직급 성식 보너스를 보면요, 이건 승진을 할 때마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번이 존재하고 12만 5천 원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10억, 토탈 15억 2천, 12만 5천 원이 총 금액입니다. 일회성으로 원타임으로 진행되고요. 플래티넘부터는 2회차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부터는 3회차부터 나눠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제가 요번에 1차 크라운 1차 보너스를 받았는데 1억 5,300이 입금이 들어왔어야 돼요 원래. 근데 저희는 특수하게 뭐예요? 요번에 제가 어저께도 저희 스폰서님들하고 크라운 우리 회의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구조냐? 캡 구조라고 해서요. 커미션이 우리나라 구조가 몇 프로예요? 법적인 기준이? 35%죠? 35% 우리가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요거 5주 동안. 넘겼어요. 예, 거의 70% 이상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상위 직급자들이 50%만 받고요. 그리고 캡을 씌워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다 받으면 상위 직급자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현명하고 부의 공동체에 맞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회사도 상위 직급자의 캡을 씌워서 이런 승급비를 나중에 미뤄서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만 봐도 우리는 결론은 내가 밀어놓고 안 가져가는 거지 주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승급하다 보면 브론즈부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브론즈 로얄을 빨리 가셔야 된다. 근데 브론즈 로얄일 때 이렇게 제가 자주 먹었던 게 통닭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소고기 드시나요? 브론즈 로얄인데? 그리고 실버 골드 때 이 정도 삼겹살, 예, 또 플래티넘 루비 정도면 이제 소고기 정도 드신다고 보고, 또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면요 사실 거의 굶는데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사실은 돈은 많이 버는데요, 차에서 거의 김밥 먹어요. 시간이 없어. 아메리카노에다가 김밥 먹습니다. 왜? 이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있을 시간 없어요. 예. 사실 먹을 여유는 충분히 되죠. 그렇지만 이걸 먹을 시간에도, 파트너들이 먹고 있을 시간에도 우리는 김밥 먹고 달린답니다. 예. 와인과 좋은 아주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요, 그게 우리 시크릿 보스부의 공동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고 팀이신 우리 정의자 스포너님, 오현주 스포너님도 광주에 이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사연들을 이렇게 맞이하시고 세미나를 이렇게 주최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 때 1차 성급 보너스를 보면요, 직급 성식 보너스입니다. 1차가 얼마 나왔어요? 5천 중에서 2천.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아무도 이론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뭐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몇백 원 더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는 말 그대로 뭐예요?
직급을 4주 동안 유지했을 때 받는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만약에 로얄을 4주 동안 유지했다 그러면 30만 원의 월급 개념으로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DYD라고 해서 그 보너스는요 사실 저희한테 크진 않은데 사실 직급이 다이아몬드 이하일 때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유지한다는 건 뭐예요? 유지해서 유지직급을 받아서 좋아 그게 아니라 승급을 한다는 겁니다. 4주간 유지하고 승급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급을 4주 동안 유지했는데 승급이 안 된다? 빨리 스폰서를 찾아가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안 보낼 누군가 파트너나 스폰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주 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승급을 해야 된다. 자, 에이전트 승급기 좀 보면 자, 실버 있고요. 그 다음 플래티넘,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기준점은 뭘까요? 제일 중요한 핀. 제일 중요한 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브론즈라는 핀입니다. 브론즈 핀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 직급이 발생되지 않고 전 직급이 유지 직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할 때 내가 브론즈가 5주 안에 됐다면 빨리 실버를 도전해야 되고요. 좌우에 브론즈 도전을 만들면 실버예요. 또 실버가 돼서요. 또 브론즈인 사장님들을 그 하이 파트너를 브론즈를 또 만들면 나는 뭐가 되냐? 플래티넘이 돼버립니다. 그림을 잠깐 볼까요? 이렇게요. 실버 때 2조씩 나오면 아주 든든한 그런 실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플래티넘 때도 마찬가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 때도 마찬가지. 이게 뭐냐? 기본적인 건 브론즈 구성이 빠지면 승급이 차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승급을 빨리 하고 싶다. 내가 빨리 브론즈를 하고 내 파트너를 빨리 브론즈를 계속 연속으로 만들어내는 생성 과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는요 딱 일회성으로 지급합니다. 브론즈에 한해서 5주 안에 패스트 브론즈를 달성한 분에 한해서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약 200불을 지급받고요. 그래서 이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는 파트너가 많을수록 사장님들의 바이러니는요 아주 탄탄해져요. 이건 정말 제일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가 내가 받지 않았으면 내 파트너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받을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나부터 뭐 내 파트너가 안 움직여요, 스폰서가 안 도와줘요 이러지 말고 하시면 돼요. 4명 찾는 건요 나 혼자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까지 말씀드렸고 여기까지는 설명이 사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빨리 설명드린 거예요. 팀 커미션 여기서부터가 이제 설명이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직급자들 빼고 좌우에 볼륨을 기준, 비즈니스 볼륨을 기준으로요 소실적과 대실적이 나눠집니다. 우리 뭐 사람으로 대실적이다, 소실적이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볼륨으로 소실적과 대실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제 점수로 25,000대 1250점 대 2500점이 있다면 대실적 점수는 2500점이 되는 거고 소실적은 1250점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준을 2대1로 500점 단위로 나눠서 소실적 기준으로 15%로 지급한대요. 이해되시나요? 네. 안 되시잖아요. 돼요.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요걸 무시하시고요. 요렇게 외우십시오. 예, 요렇게 2대1 큰 쪽에서 2, 작은 쪽에서 1 대실적, 소실적으로 소실적 기준으로 500점 단위로 우리 정산이 들어가고 브론즈 이상 15%가 공통 전직급, 11직급이 공통이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주급점 한 주에 1억 이상을 한 달에 1억 이상을 한 주에 2,500만 이상을 누구나 가져갈 수 없다. 예, 주급점이 되면 언덕에 계속 안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최고 스포너님이신 정의자 스포너님도 2,500만 원까지 가져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이 지나서 저처럼 2년 3년 지나면요 주급점 도달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공통 주급인데 왜 그러냐? 나를 기준으로 내가 자리를 빨리 안착하면 어때요?
내가 내리기도 내가 추천하기도 하지만 내가 추천하지 않은 사람도 내 바이런이 밑으로 좌우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버는 커미션이기 때문에 팀 커미션.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제한선을 둔 겁니다. 예. 그래서 팀 커미션 제가 제 블루다이몬드 때 거 보면 여기가 대실적이겠죠. 여기가 소실적이고요. 근데 78,000을 2배를 하려면 15만이 넘는데 어때요? 여기서 보면 자를 수 있는 대실적 점수는 53,500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정산을 맞춰서 저는 요 금액이 15%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쉬운 건 뭔지 아세요? 사장님들이 팀 커미션을 받아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려면 어려워. 근데 사장님들이 직접 봤잖아요? 아주 쉬우십니다. 아, 이게 팀 커미션이구나. 제가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근데 저도 받아보니까요, 아, 진짜 이게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리더십 매치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고생 플랜을 길게 해봐요, 다 졸려요. 그죠? 우리 스포서님이 짧게 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자, 그래서 매치, 리더십 매치 보너스 말 그대로 뭐냐, 리더끼리 매치 만나게 해준다. 제 풀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추천 2명 또는 직접 추천 능력자는 여러 명 했을 때 좌우에 직접 추천을 뿌려서 내가 추천을 해서 뿌린다는 게 아니라 내 추천해서요. 그래서 1, 2, 3, 4대가 형성되는데 우리는 1, 2, 3, 4대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1세대부터 4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매주 1세대에 있는 친구가 유지하지 않거나 오토십도 빠지거나 아니면 뭐 직급이 없으면 건너뜁니다. 1세대가 2세대로 넘어가면서 나의 1세대는 2세대인 사람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오토십을 유지하는 분은 누적해서 좋고 승급은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한 거니까요. 근데 누적은 돼요. 계속 영원히. 제 동생이 제 1대 2대에 있거든요. 이현주 사장님 바로 위에 있습니다. 쌓여있는 돈만 30억이 넘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브론즈 딱 2명 내린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거의 3,000명이 있는데 그 인원 대실적이 있는 걸 하기 시작하죠. 리더십 매치 보너스는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도 나중에 깨어나는 좀비가 깨어나는 그런 보상물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도 지금 좀비인데 곧 깨어난대요. 배 고가지고. 그래서 이거 팀 커미션은요 제한이 1억이잖아요. 이걸 주국정으로 30명을 다 1대부터 4세대까지 30명을 다 주국점을 수천 명 중에서 보냈다 하면 맥스치가 얼마일까요? 3억 2천. 3억 2천입니다. 근데 3억 2천을요 우리는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뉴 1세대를 다시 재추천하면서 직접 추천이라는 제도, 내리 추천 2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추천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은 무제한으로 물론 자리 잡은 사람 밑으로입니다. 무제한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1세대는 제한 없이 무제한적인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근데 나도 크지 않았는데 계속 1대만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양은 바이런인데 유니레벨 브레이크웨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를요 2가지 중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20% 10%를요 광주가 아니라 뭐 호남권이 아니라요 넓게 생각하십시오. 넓게. 그래야 진짜 비행기 탑니다. 그래야 비행기 타고 파트너 만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꾸셔야 사장님들이요 진짜 이 20% 10%의 원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직접 리더십 매치 보너스에서 얼마나 큰 소득을 가져다 주는가 나한테. 근데 일을 열심히 한 자, 또 2번째는 파트너 성장을 많이 도운 자가 이 리더십 매치 보너스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도 리더십 매치 보너스 보면 여기서 1대부터 4세대까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와요. 그때는 팀 커미션이 더 컸습니다. 리더가 그렇게 그때 지금보다 덜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들이 이제 약 15조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팀 커미션을 앞지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었던 건 리더십 매칭 보너스가 언제 늘어날까? 그 고민은 승급 타이밍, 물 들어왔을 때 같이 껴보면 아주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효자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3,100 보너스가요 정말 효자인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한 2년 전 보너스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처럼 앉아서 파티하고 봐봐요, 이런 거 바보 지금 무슨 소리야, 좋아하잖아요. 네? 세상 모르고 지금 그때 3만 원 들어올 때입니다. 근데 얼마나 즐겁냐면 한 번도요 남자끼리 쪼르르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살아계신 분들이에요. 예. 대부분 사진에 본 분들 중에 70%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남아있는 분들은 다 직급자고 또 주급을 아주 잘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말 성공을 다 하고 싶잖아요. 네. 근데 성공의 딱 공식은 제가 봤을 때 꾸준함이에요.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다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론즈 때 저도 이렇게 탈퇴잖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네? 웃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걸 해도 안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인 거고요. 어디서 나 돈 벌자고 자꾸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꾸 나오라고 하고요. 세미나 가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크릿풀이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로얄 때, 실버 때 이렇게 여기 이현우 사장님 여기 있나요? 지금 레드 다이아몬드신데 이때 당시에 한 달에 한 2번뿐이 안 왔어요. 세미나를 잘 안 하셔다가 뭐 1박 2일은 잘 오셨지만 그 매일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사업 설명회 듣는 거를 자영업을 같이 이렇게 같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성장이 더디셨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뭐예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더디어도. 네, 그죠? 더딘 게 그 정도예요. 골드 때 이때도 여기 지금 아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 컴퓨터 앉아 계신 분이 만든 센터예요. 수원. 예,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안 돼도 다이아몬드잖아요. 이때 엄청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엄청 안 되도. 근데도 제 아들이고 거의 대부분 여기 사진 찍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없어졌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최하가 다이아몬드 있어요. 예. 제가 여기 플래툰 때고 여기 주현이 사장님이 있네요. 주현이 사장님.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주현이 사장님도 이때 당시에 브론즈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과정, 이런 거절, 이런 우리가 같이 함께 호흡하는 게 없었다면 아마 스토리가 없었을 거고 나와서 뭔가 사람들한테 진솔한 얘기 또 동기부여를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항상 가끔 봅니다. 가끔 보면서 블루 다이아몬드 조현우 사장님이에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 근데 거의 한국에서 거의 상주에서 계시죠. 집을 못 찾는데요 지금. 집 주소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계신데 거의 베트남이 자기 집인데 거의 부산이나 서울 이쪽에서 호텔에서 많이 사세요. 예. 그만큼 이제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한국 가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완전히 바뀌셨죠. 내 파트너가 한 명이라도 승급하기 위해서 전국을 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겁니다. 사장님들이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뭐를 하셔야 되냐? 내 승급을 채찍하셔야 돼요. 브론즈하고 사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하고 사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물론 뭐랄까 직급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요. 과정으로 보면 아마도 다이아몬드가 과정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글로벌 원코드 시스템으로 내가 어떤 나라를 갔을 때도 내가 자신 있게 나와서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월드위너스 그룹에서 사업할 수 있게끔 사람들이 소개하려면 빨리 내 직급이 빨리 가셔야 돼요. 내 직급이 가는 길이 내 파트너도 내 스폰서도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남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1억 2천,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이 1억 2천, 중국은요 14억이 아니라 약 16억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저는 꿈은요 제 바이러니에 이거의 10%. 그래서 10%면 얼마예요? 16억이면 1억 6천 명을 넣는 게 제 도전이고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높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이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바이러니 계속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무대에 오셔서 꼭 빙산만 보고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각을 보시고 정말 큰 시크릿을 내가 만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시크릿이라는 걸 믿으신다면 사장님들이 앞으로 이 무대에서 꼭 강의하실 날도 오실 거고요. 오늘이 또 추억으로 또 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호남권에서 무수히 많은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 쏟아지길 바라고 앞으로 성장하는데 함께 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